잠시만요.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1대 스폰서 사장님은 김서인 사장님 되시고요. 2대, 3대, 4대 스폰서 사장님은 김정민, 방진희 사장님, 3대 스폰서 사장님 이경아 사장님, 4대 스폰서 사장님 유광진, 곽태현 사장님 되십니다. 제가 스폰서 사장님 굉장히 부자죠. 많은 사장님들이 저를 아끼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 말스토리부터 시작을 하면 저는 비서를 전공을 했어요. 비서를 전공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시절의 사진이 아니고 제가 말스토리 준비를 하면서 옛날 사진을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제 옛날 사진은 다 싸이월드에 있고 지금 그래서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비슷하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입었던 옷이 발견이 돼서 이 사진을 넣었는데 학교를 전공을 할 때 제가 비서를 하고 싶어서 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비서가 되면은 취업을 잘한다고 하길래 비서과를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꿈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었고 그냥 어떤 회사가 가장 돈 많이 줄까 이런 거를 생각했다가 비서보다는 금융회사가 돈을 많이 준다길래 그냥 무작정 금융회사를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입사했었던 곳이 KB손해보험이라는 회사고요. 보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쪽을 가면은 그냥 돈 많이 준다. 요거 하나만 듣고선 입사를 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거의 10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한 6, 7년 정도는 이제 개인 영업부에서 아까 저희 모닝스쿨의 송인철 사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 보험 하시는 분들 이제 교육하는 일도 하고 육성하는 일도 하고 그런 일을 먼저 시작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본사로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본사에서 일을 했을 때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이제 자동차 기획부라는 곳에 가서 이제 예산을 담당하는 일을 했었고 여기에서는 제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성격이 이제 내성적이고 뭔가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일보다 내 일을 알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적응이 잘 됐고 제가 그게 잘 맞기 때문에 재미있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회사가 되게 재미있고 좋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게 안전하지만은 않다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계발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비서를 전공을 했었는데 법을 전공을 다시 하면 회사 다닐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법도 다시 전공을 해봤고요. 아예 전혀 다른 요가 자격증도 따봤고요. 각종 자격증을 되게 많이 땄었던 것 같아요. 이 요가 자격증 딴 이유는 뭐냐면 전혀 다른 일인데 회사 말고 내가 이런 요가 학원을 하나 차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요가 자격증을 땄었고요. 제가 뉴스킨을 처음 알게 된 것도 이 요가 자격증 땄을 때였어요. 이 요가 선생님이 얼굴이 쌩얼인데 너무 빛나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회원들이 이분한테 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피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반짝거리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었고 저도 그분한테 했었는데 그분이 저 갈바닉 썼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 되게 실망을 했어요. 아, 무슨 갈바닉이라는 기계를 쓴다고 피부가 좋아질까? 그냥 타고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긴 알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지는 않았었고요. 또 대학원에 가볼까 생각을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선택을 한 거는 결혼이었습니다. 결혼했고요.
지금은 열심히 사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뉴스킨을 만나게 된 계기는 뭐냐면 SNS 통해서 스폰서 사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아까 전에 갈바닉 때문에 뉴스킨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갈바닉이 궁금은 했었는데 그 찰나에 갈바닉 체험을 한번 받아보지 않겠느냐 스폰서 사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의심 반, 기대감 반으로 해서 뉴스킨 체험을 한번 받아봤고요. 당연히 받았으니까 저한테 제품을 팔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첫해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저를 집으로 순순히 돌려보내주시는 게 굉장히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왜 나한테 안 팔지?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알아서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도 알려주셨을 때는 싫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내성적이고 인맥이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계속 이거 얼마 벌까? 돈은 뭐 어떻게 버는 걸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가지고 나중에 스폰서 사장님이 저한테 PRM 해주셨을 때 저 그냥 그거 알아볼게요 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오케이를 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사업을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마이스토리는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사장님들과 오늘 1시간 한 50분 정도 되잖아요. 50분 동안 어떤 거를 나누면 좋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단순히 EBP 스토리를 이야기를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제가 EBP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 가장 싫어하는 해충은 대충 요거 써 있잖아요. 얼마 전에 황진영 사장님 퀴즈 내주셨을 때 제가 이거 맞춰서 커피 쿠폰 받았는데 제 강의 준비할 때 요거 써야지 하고 제가 써놨었는데 되게 우연히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잘 맞출 수 있었고요. 저도 좋아하는 말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해충은 대충. 어떤 거 하나도 대충 하는 법이 없이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뉴스킨을 선택하고 나서 2년 동안 정말 결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서 너무 힘든 시간, 일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 이후 1년 동안 1년 안에 3번의 핀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들과 오늘 이 시간에 1년 동안 제가 변화한 생각 이런 거를 정리를 해보고 분명히 제가 그 전에는 하지 않았었는데 아니면 하더라도 대충 했었는데 그거를 열심히 잘 초점을 맞춰가면서 해서 변화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나눴고요. 제가 해보지 않은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이고, 나왔네요. 코피 터질 만큼 저 행동했어요. 진짜 터졌냐고요? 지금 잠깐 보였는데, 이 사진 제가 왜 올렸냐면요. 제가 7월 달에, 7월 달에 EBP 마감을 했는데, 코피가 난 거예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뇌혈관이 살짝 터져서 수술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아,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공부를 하면 저렇게 뇌혈관이 터질까 했는데 저도 이제 코피가 터질 만큼 뉴스킨을 열심히 하고 이 사진은 이제 콜드 가기 전에 골드를 하려고 하는데 코피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 상태로 그 콜드를 하면 남에게 위협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랑 이제 카톡을 하면서 인증샷을 남겼었던 거고 하루만 났었던 게 아니라 이 피곤해서 혈관이 터져가지고 한 2주 동안 코피가 계속 나는데 이 와중에 지하철 타고 다니기도 하고 파트너 사장님 만나러 가기도 하고 지원 대문을 하기도 하고 만남도 되게 많이 했는데 만남 도중에 코피가 흘러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없을 만큼 열심히 한 저의 내용을 1시간 동안 축약해서 사장님들과 많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머리형, 장형, 가슴형 이렇게 적었잖아요. 이 순서대로 해볼까 해요. 위너풀 사장님들은 그 머리, 가슴, 장형 이 내용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이 쓰는 그런 부위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재미있게 이렇게 나눠서 제가 했었던 부분을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시작하기 앞서서 저는 어떤 형일 것 같아요? 그냥 외모만 봤을 때 한번 볼까요? 사장님들의 채팅을 제가 한번 볼게요. 가수명 너무 좋아요. 이 얘기 듣고 싶어서 했는데 자, 저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형이에요. 아까도 제가 실수했구나 한 게 조금 사장님들과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바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바로 뛰쳐나가는 행동파 리더라고 이게 곽태원 사장님이 저희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주신 게 있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써 주신 거예요. 스폰서 사장님이 보셨을 때도 이제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뭔가를 한번 들으면 바로 뛰쳐나가는 형이에요. 외모는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쵸? 근데 장형의 기질이 많았고 EBP를 가는 과정에서는 리더가 되려면 머리, 가슴, 장형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완했었던 거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눌까 해요. 먼저 첫 번째는 머리형. 머리형적인 부분에서 제가 보완했었던 부분을 공유를 하면 기록하기 부분이에요. 사실 코어 11 해야 된다라는 거 많은 사장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보여주기식 그렇게 했었던 제 코어 11을 저한테 정말 정산하기 위해서 했었고요. 우리가 이거 카페 이미지인데 커피숍 사장님,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장님도 오늘은 장사 안 됐으니까 정산 안 하고 이러지 않아요. 내가 오늘 얼마나 팔았는지 항상 확인을 하고요. 옷가게 사장님도요. 오늘은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고 하루 정산을 하지 않더라고요. 매일매일 내가 얼마를 팔았는지, 얼마가 문제인지 메꿔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월세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뉴스킨을 하는 나는 투자금이 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내 매일매일을 귀찮으면 피곤하면 정산을 하지 않았었던 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팀으로 해서 코어 11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코어 11을 하지 않으면은 벌금 1,000원이 있어요. 근데 코어 11을 제대로 하기를 결단했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항상 올렸었고요. 저는 이제 오늘 같이 모닝스쿨 들으시는 사장님들, 저희 팀 사장님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증인도 있어요. 저 정말 당당하게 이 1,000원, 하루에 1,000원 그냥 내면 그만일 수도 있겠지만 내지 않고 진짜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요. PRM도 그냥 하는 PRM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오늘 하루 10건의 PRM을 하지 못했어. 그러면은 다음 날은 15건으로 메꿔야지. 제가 메꾼다는 생각을 하면서 코어 11을 결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마무리를 할 때 내가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를 집요하게 보고 연구하고 이거를 보면서 계속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음 날 보완을 할 수 있었던 그 코어 11을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매달 정산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매일 정산으로 코어 11을 하고 매달 정산으로 요거는 제가 2019년도 매해에 이렇게 항상 제가 데모를 하면은 이렇게 체크를 해 놓는 건데요. 1월 달에 24건의 데모를 했더라고요. 24건의 데모를 해서 제가 8월 달에 핀업을 했어요. 처음으로 골드가 됐었고 그다음에 1월에 했었던 걸 가지고 12월에 또 핀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그냥 딱 보면은 제 1년치의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한 24건의 데모를 하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핀업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한 3개월 있다가 핀업을 하는구나. 그리고 5월, 6월에는 데몬의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이때는 이제 지원 데몬에 초집중을 하다 보니까 데몬의 숫자가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명단을 늘리기 위해서 데몬을 많이 해야겠다. 제가 저를 보면서 이런 통계를 낼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2020년도에도 계속 요거를 적어요. 2020년도 1월에 또 17개의 데모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져서 7월 달에 두 라인 독립하면서 루비가 또 다시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월에 제가 이제 별표 하나 쳐놨잖아요. 저분을 통해서 제가 소개를 한 20분을 넘게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7월 달에 또 데몬이 25건 넘게 있었잖아요. 아, 이러면 저도 이제 곧 피나올 하겠구나. 이런 숫자가 이제 저만의 통계가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이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으면서 이분이 저희 시 고모님인데, 이제 9월 달에 한 분이 또 독립이 될 수 있게끔 됐는데, 요렇게 되셨어요. 이분은 시고모님인데 되게 많이 외모가 바뀌셨죠. 지금 티알라이트 하는 과정에서 한 달 조금 안 되셨거든요. 한 달 안 된 과정에서 엄청 많이 살이 빠지면서 소개를 되게 많이 해주시면서 이제 변화가 있었고요. 이렇게 내가 어떤 키맨을 만났는지, 내가 소개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이 됐는지 이런 거를 매달 매달 기록을 하면서 제가 파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었지만 그냥 하라고 하니까 제가 진짜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했었던 게 아니라 보여주기 식으로 했었다라고 하면 나는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하면 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조금 변화됐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장형적인 부분에서 제가 변화됐었던 부분을 공유를 하면, 액션이잖아요. 저는 액션은 자신 있었어요. 뭔가 뛰쳐나가는 거, 빨리 하는 거, 요런 거는 자신이 있는데, 어디에 액션을 두느냐가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로스진이 TRIT에 굉장히 지금 열정적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저는 매출을 안정화시킬 때 루미스파로 했어요. 루미스파를 제가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루미스파를 만났었던 거기 때문에 너무 애정이 가는 제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로 매출을 안정화시키고 만나는 사람마다 루미스파 유통하는 건 너무나 자신 있었는데 티알라이티도 정말 처음 초창기 때 열정이 있었을 때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실패의 경험이 몇 번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후로 사실은 꼴도 보기 싫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해보자. 그로스진이 다시 같이 가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액션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제일 먼저 제가 임상을 내보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먼저 했어요. 그래서 요런 임상을 내게 됐었어요. 사실 저는 많이 뚱뚱한 적은 없었는데 그래도 변화가 있더라고요. 왼쪽 사진도 보면은 얼굴에 포샵하고 갸름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얼굴 턱선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저희 방지인 사장님이 살 되게 많이 빠졌다면서 옛날 사진을 찾아서 주셨는데 저 원래 뚱뚱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TRIT 하면서 체지방도 5% 정도 뺐고요. 몸무게도 되게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요렇게 변화를 하면서 제가 SNS에도 조금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맥을 다 동원해서 다 썼기 때문에 새로운 인맥 확대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제가 TRIT 하는 과정을 SNS에 많이 올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늦은 저녁인데 미안해 이러면서 나 그거 다이어트 하는 것 좀 구매해 볼까 하고 이렇게 먼저 카톡이 왔어요. 전 직장에서 별로 친하지 않은 선배 언니였는데요. 이렇게 먼저 문의가 올 수 있을 만큼 제가 SNS에 많이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만 올리는 거 아니고 저를 통해서 유통된 사람도 SNS에 저를 홍보해 줄 수 있도록 소개 교육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저를 통해서 TRIT를 이제 SNS 보고서 먹고 싶다 해서 복용하시는 분인데
복용하면서 제가 이런 거를 "내 소비자들은 SNS에 되게 많이 올린다."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저랑 같이 샐러드 먹고 "너무 고맙다." 뭐 "힘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올리면 여기에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럼 그 댓글을 제가 되게 열심히 보고 소개받고 싶은 사람을 찾아서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할 때 TR을 그냥 한 사람만 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뒤에 누가 있을까.'를 굉장히 막 호기심을 가지면서 보면서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이분도 글씨가 이분이 저한테 캡처를 해서 보내주신 건데 잘 안 보여서 제가 요렇게 적었어요. 먼저 이분이 TR을 시작을 했고 TR 보상을 풀어주면서 "나한테 소개를 하면 당신한테 좋은 거야. 이득이 있는 거야." 이런 거를 교육을 했을 때 먼저 이분이 되게 센스 있게 피드에 되게 많이 올렸어요. TR을 하는 거를 올리다 보니까 먼저 호기심 느낀 그 주변 친구들이 "인스타에 올린 제품 뭐야? 이거 나 안 그래도 시술 받으면서 운동할까 생각 중이었어."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소개받은 건데 "TR이라고 너무 대박으로 효과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럼 알아봐야겠다." 하니까 "그 언니 소개해 줄까요?" 요렇게 한 거예요. 사실 소개를 해야 되는 당위성을 제가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소개받기 어려웠었을 사람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요렇게 소개를 받고 싶어서 요렇게 확장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뱃살을 빼드렸습니다. 뱃살만 빼드린 거 아니고요. 뱃살을 빼는 과정에서 보상을 꼭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확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렇게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몇 분들만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어 제가 원래 1 년에 한두 개 정도 유통을 했어요, TR. 제가 하나 먹거나 가족 중에 누가 먹거나 요렇게 하면서 정말 유통이 많지 않았었던 저였는데요. 1 월부터 3 월까지 제가 다시 도전을 해서 5 개, 저 혼자 5개 유통을 했어요. 사실 더 위너플 안에는 TR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원래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TR을 유통을 3 개월 동안 5 개를 할 수 있게 됐었고요. 4 월부터 6 월까지는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이 같이 함으로써 팀이 16 개로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폰서 사장님이 가시는 그 방향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이템 한계를 뚫었다는 거에서 그룹 형성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이 TRIT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음. 마지막은 가슴형편입니다. 제가 제일 힘든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가슴형. '저 사람 왜 저래?' 공감이 안 되는, 항상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웠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발휘해야겠더라고요. 저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고 저도 상대를 좋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극복해 보자.'라고 하면서 RVD 하는 연습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RVD가 너무 되지 않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거 아시나요? 아마추어는 걱정하는 대로 되고 프로는 상상하는 대로 된다는 이야기가 너무 와닿아요. 저는 그동안 아마추어였었던 것 같아요. 아마추어처럼 걱정만 하고 상상을 하지 못했었는데 프로가 되기로 결단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종이 위에 기적부터 실행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작년부터 제가 적은 거예요. 2019년 11월 SBP를 무한대로 적었어요. 적다 보니까 믿어지더라고요. 적기 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적자라고 하면서 적어서 11월 SBP를 강력하게 외쳤는데 12월 달에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 '파트너 사장님 전업시켜야겠다.' 이런 것도 막 적어요. 제가 원하는 거 다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파트너 사장님이 전업을 했어요. 그리고 6월 루비를 강력하게 외쳤어요. 6월 루비, 6월 루비를 강력하게 외쳤는데 6월에는 되지 못했지만 7월에 됐습니다. 이제는 종이 위의 기적을,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항상 종이를 꺼내고 적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제는 믿어지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보물지도예요.
너무나 믿어지지 않았던 것 중에서 제 보물지도에 붙여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사진 바랬잖아요. 되게 옛날에 붙여놓은 건데 너는 도대체 언제 TR로 핀업할래? TR 하나도 못 팔면서 TR로 핀업할 수 있는 거야? 제가 이걸 보면서 항상 저한테 이야기했었어요. 너는 언제 8000GV 안정화할래? 한 번은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거를 보면서 너무나 믿겨지지 않았지만 보라고 하니까 계속 봤고요. 올해 정말 신기한 일이 이루어졌던 게 2020년부터 8월까지 제가 8000GV를 4회 이상 했더라고요. 그전에는 한 번도 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10,000GV 이상도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거를 꿈꾸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게 이루어지는 게 맞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고요. 저는 보물지도에 적혀 있는 거를 2년 동안 제가 결과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보물지도에 적혀 있는 것도 하나도 2년 동안 이루어진 게 없었는데 올 한 해 제가 띄어낸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물지도를 다시 리셋하면서 더 큰 꿈을 꿔야겠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2019년도 12월 달에 제가 팀워크를 결단을 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혼자 하는 건 되게 자신 있어요. 혼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제 일을 묵묵히 하는 거 자신 있었기 때문에 대문하는 것도 저 혼자 하는 거니까 그거를 하는 거는 자신이 있었는데 팀워크로 하는 거? 이거는 한 번도 제대로 잘 해본 적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고 잘 해낼 자신이 너무 없었던 부분인데 그런 미팅을 듣다가 이 부분을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겠구나라는 게 어느 순간 와닿았었던 계기가 2019년 12월이에요. 그래서 그룹 미팅 애프터에서 되게 많이 팀워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선포를 했어요. 자신 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선포를 해야지만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저희 방진 사장님 산하팀은 방진 사장님이 운영해 주시는 이 방법이 하버드식 토론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순간에도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이 있고요. 어, 처음으로 저희 이제 같이 팀으로 하는 콜드방이 있는데 이 콜드방을 팀전으로 해보자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장님들이 그냥 이거 팀전으로 말고 개인전으로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 팀전으로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제가 엑스퍼트 팀원으로 있으면서 팀원이 이제 많아지니까 팀전으로 A팀, B팀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면서 사장님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방에서 지금 이 팀 중에서 팀전으로 하는 거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저일 거라고. 제가 제일 이 팀전으로 하는 거 제일 싫지만 우리가 팀전으로 하는 게 우리 팀에게 좋을 거고 각자한테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 이야기를 제안을 드렸는데 누가 봐도 제가 팀전 제일 싫어할 것 같아 보였나 봐요. 많은 사장님들이 그럼 팀전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 방의 수혜자가 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콜드로 직접적인 제가 잘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방 안에서 저는 어떤 걸 배웠냐면 제 것만 하는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런데 팀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형제라인 사장님을 조금 둘러보는 그런 기회가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라인 사장님들의 장점을 자기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파트너 사장님이 콜드로 핀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파트너 사장님도 매출이 안정화될 수 있었고 지금 이 콜드로 핀업하신 사장님과 그 다음에 이제 콜드로 오신 분, 이 두 파트너, 1대 2대 파트너 사장님이 지금 같이 듣고 계실 정도로 제가 이제 팀에서 많이 수혜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주변 사장님들을 많이 둘러보는 연습을 했다고 했잖아요. 리더십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신규 사장님들을 어떻게 활성화하면 좋을까 해서 이제 같이 저희가 강의를 듣는 방이 모집이 됐는데, 제가 여기에서 뭐 팀장도 아니에요. 근데 팀원으로서 어떤 분이 사례를 듣다 보니까 부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제가 듣고 좋았었던 강의를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제가 리더십을 저를 훈련을 통하는 중이고요. 이렇게 보내주니까 저 생각해 주신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너무나 부족했었고 소통했었던 게 너무나 부족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이거를 혼자 훈련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팀 트레이닝에 적용하기 위해서 했더니 정말 감사를 표현해 주시는 사장님들이 되게 많아요. 저 리더십 최고 아닌데 최고라고 해주시고 보탬되게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또 이제 저희 팀 트레이닝을 분리해서 따로 트레이닝을 할 때 이거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저 혼자 하는 건 자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팀이 함께 으쌰으쌰 하는 거는 너무나 자신 없었는데 이 방에는 사실 저희 스폰서 사장님도 안 계시고요. 파트너 사장님도 안 계신데 그냥 우리 팀이다, 내 팀이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형제라인 사장님 내가 동기부여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여기 형제라인 사장님이 감동이라고 하면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훈련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거 너무 몰랐었던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게 변화하면서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결단한 부분을 또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 2020년도 8월 달 저는 더 좋은 문화 만들기를 결단을 했어요.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저희 위너풀 저도 제일 좋았었던 부분이고 많은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문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독서 미팅 책 중에서 하나가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자포스라는 회사가 저는 처음 들어본 회사인데 하버드 대학교보다 입학하는 게 더 힘든 회사래요. 그런데 여기 인터뷰 도중에 어떻게 인력을 채용을 했는지 물었을 때 여기 진한 보라색 보이시나요? 무료로 숙박할 공간을 제공하고 별다른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머무르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게 되고 그중에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들이 생겨나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위너풀 문화 너무 좋지만 사실 그 안에서 저는 안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좋으니까 여기에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던 게 저라고 기존의 저였다라고 하면 제가 또 최근에 그룹 미팅을 들으면서 또 변화된 생각이 더 좋은 문화를 내가 선도해야겠다. 그래서 이 자포스 회사처럼 위너풀에 들어오면 그냥 뭔지 모르게 하게 되는 그런 좋은 분위기와 문화를 내가 더 만들어서 이제 새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제 내가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선도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지금 모닝스쿨에서 처음 선포를 했는데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더 좋은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계속 선포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시간을 딱 맞춰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영상 하나를 공유를 하려고 해요. 사실 제가 2년 동안 결과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결과가 없으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송인철 사장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는 대충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열심히 하고 데몬도 제일 많이 하고 뭐든지 스폰서 사장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는데 나 왜 결과가 하나는 나야 되는데 하나도 나지 않지? 왜 핀업을 이렇게 못하지? 라는 순간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단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정말 큰 행사들 있잖아요. 컨벤션이나 랠리나 이런 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서 큰 비전을 보면서 그런 리더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저는 이 이야기 하나만 믿고 힘든 순간, 이제 넘어지고 싶고, 이제 그만하고 싶고, 그런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가 여기에서 그만두면 정말 힘만 들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뭐 아직 뭐 PA도 아니고 백만장자도 아니고 이제 룹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포기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힘들 때 봤었던 그 영상을 사장님들과 한번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Dai una misa presa lì. Poi va a capire il precario, dobbiamo dare il credo, poi credo. 영상 잘 보이셨나요? 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힘든 순간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동메달 땄잖아요. 너무나 가치 있었던 것 같고, 어, 요즘에 너무 시기가 좋지는 않잖아요. 코로나라는 이 시기에 사장님들도 저처럼 열심히 했는데 안 됐었던 그런 순간이 있으신 분들이 이 중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용기 내시라고 이런 영상 준비했고요. 도전에 성공하는 비결은 단 하나,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절대 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사장님들도 힘내서 오늘 아침 잘 열심히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